여러분, 저는 오늘 각 정당이 시내 곳곳에 내건 선거법 관련 현수막을 촬영하러 나왔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여러분이 뽑지 않은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라는 문구와 함께 국회의원 수를 10% 줄이겠습니다. 라는 공격적인 문구를 내걸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각 정당에서는 한국당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라는 도발적 문구와 함께 전체 국회의원 수는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진실에 부합하는 건지 오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법안 이 세 가지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문제를 두고 하루 종일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다행히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바로 큰 격론 없이 추인을 했고요. 한국당은 의회 쿠데타다 이러면서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마당이고, 좌파 독재 연장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굉장히 격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정파적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선거법 개정안,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뭔지 그걸 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비판을 하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밖에 나가서 찍어온 현수막 사진하고 이전에 걸려있던 현수막 사진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볼 텐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아주십시오. 이런 문구로 전국의 현수막이 쫙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거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에 호소를 한 거죠.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 늘어나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선거제 개혁안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지 않는 안이거든요. 300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데 한국당에서 마치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해서 현수막을 걸다 보니까 한국당을 고발하겠다라는 단체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 수 늘어나도 좋습니까? 이런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 수라는 거는 지역구에서 그 후보자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거 말고 정당 투표를 하죠. 내가 좋아하는 정당 또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비례대표로 공천한 정당, 이런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에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통해서 뽑는 비례대표 의원은 내가 직접 뽑는 게 아닌데 이런 의원 수가 늘어나도 좋겠냐,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두고 민주당은 썩 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에 이제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처리하려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탐탁치 않지만 그래, 그러면은 우리도 양보하고 같이 할게. 민주평화당은 다당제를 위해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니까 찬성하고 있고, 정의당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 선거 결과를 한번 보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딱 2석 당선됐습니다. 2명이 당선됐는데 그 당시 여러분들 투표할 때 보시면 후보자에 대한 기표를 하고 각 정당 투표를 하잖아요. 나는 민주당이 좋아, 한국당이 좋아. 그렇게 정당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뽑은 후보자와 내가 지지한 정당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투표를 나눠서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정당 투표에 대한 지지율은 정의당이 7.23%를 얻었습니다. 그럼 단순 계산해보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데 300명 중에 7.23%면 적어도 21명이 해당되는 건데, 실제 정의당에서는 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 해서 총 6석만 차지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정당 지지율대로 가자. 그걸 이제 완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 OECD 국가 중에도 상당수 국가가 완전 비례대표제를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구 투표도 하고 정당 투표도 해서 이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일부 의석을 나눠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의 후보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A 후보자가 40%를 득표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세 후보자가 토탈 60%를 득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떨어지죠. 다시 말하면 이 40% A 후보자를 기표한 40%는 표의 효력을 발휘하지만 나머지 60%는 표의 효력을 발휘 못하는 일종의 사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면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지지율대로 의석을 좀 가져갈 수 있게 뭐 전면적인 비례대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연동을 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이게 이번 선거제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회의원 수는 300명을 그대로 두고 뭐 저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에서는 한 30명 정도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 왜냐하면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되고 뭐 현실적으로 지역구를 줄이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이 내 지역구 사라진다고 그러면 좋아할 국회의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입법하기가 쉽지 않으니 비례대표를 늘리는 만큼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자 이런 주장을 했지만 뭐 국민 정서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맨날 뭐 외국 여행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국회에서 머리 쥐어뜯고 싸우고나 있는데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걸 좋아하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그대로 두고 대신에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구를 줄여야 되죠. 그래서 현재는 지역구가 253명, 비례대표가 47명인데 이 중에 28개를 지역구에서 줄여서 비례대표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가 225개, 비례대표가 75개 이렇게 해서 28개를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은 뭐 의외로 간단해요. 내가 좋아하는 후보자 한 명 투표하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 투표를 하면 뭐 후보자야 당연히 득표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고 정당 득표는 전국에서 그 정당이 몇 퍼센트를 득표했는지에 따라서 비례대표 47석을 나눠가는 겁니다. 비율대로. 근데 이번에는 좀 내용이 복잡해서 어느 교수님이 그 학교 학생들한테 강의실에서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수십 명을 앉혀놓고 이번에 이 도입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득표수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느냐. 단 한 명도 손을 못 들었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최대한 한번 심플하게 제가 좀 계산을 뽑아봤습니다. 자, 보시죠. 정당이 A, B, C, D, E, F, G 뭐 기타 정당이 또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지역구가 225명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A 정당에서 100명이 당선되고 B에서 100명, C에서 10명, D에서 10명, 뭐 기타 뭐 EFG가 5명 이렇게 당선이 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정당 득표율은 A 정당이 20%, B, C, D가 뭐 30, 10, 20 이렇게 득표를 했다고 칩니다. 그러면 A 정당에서는 이 완전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가정을 하면 이 20%를 득표를 했으니까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잖아요. 그 300명에 대한 20%면 60석이 이 A 정당에 대한 지지 의석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6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게 되면 60석에서 100명을 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뭐 의석을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 C정당 같은 경우는 보면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고 정당 득표율이 10%라고 칠 때 이 10%니까 전체 의석 300석 중에 30석의 지지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30석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10석을 뺍니다. 그러면은 20석이 나오죠. 20석에서 50%만 여기다가 계산을 넣어서 10석을 1차적으로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A, B, C, D, E, F, G 각 정당에 1차 배분을 했더니 45석이 배분이 됐어요. 근데 전체 비례대표 의석은 75개, 75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럼 나머지 30석이 남잖아요. 30석을 2차적으로 또 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정당의 경우에는 30석 남은 그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정당 득표율 20% 비율만큼을 이 남은 30석 중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6석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B, C, D 기타 정당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면 A 정당은
1차, 2차를 합쳐서 비례대표 의석을 6석밖에 못 가져가서 지역구 당선자 100명에 더해서 전체 의석이 106석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D정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당선자는 10명밖에 안 되지만 정당 득표율은 A정당하고 같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1차, 2차 배분을 거쳐서 31석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의석이 41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각 정당의 의석을 합한 숫자는 300석으로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제도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보다 비례성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많은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했거나 많은 당선자를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정당의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국민들이 투표를 많이 하는 이런 소수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수 정당에서 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자를 내지 못해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이 안을 가지고 대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아주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일보는 굉장히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10석이 늘고 한국당은 13석이 줄어든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정의당도 12석이 늘어난다. 현재보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고요. 국민일보의 경우에는 정의당이 11석 늘어나고 바른미래당은 9석이 줄어든다. 그래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린다는 내용이고 민주당은 1석이 늘고 한국당은 3석이 준다. 그러니까 민주당, 한국당 큰 변동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고 연합뉴스의 경우에는 민주당도 줄고 한국당도 준다. 민주당은 18석이 줄고 한국당은 16석이 준다라는 거고 정의당은 8석이 는다. 이런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각 언론마다 뭘 기준으로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득표율을 가지고 따진 언론사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실시했던 지방선거 때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가지고 계산을 한 언론도 있고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각 정당의 지지율을 가지고 대입을 해서 계산한 언론도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계산은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정의당은 늘어난다. 그리고 한국당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진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면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필요합니다. 상임위 거치고 법사위 거치고 본회의 거치고 상정하기까지. 그런데 그러면 330일 뒤에 본회의에서 무조건 표결을 해서 이 안이 확정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 11개월의 기간이 남아있으니 한국당 나와라, 협상하자. 이 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너네 안을 한번 내놔봐. 이렇게 지금 협상을 촉구하는 그런 역할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12개월이 채 안 남았어요. 근데 이 패스트트랙에 지정을 하더라도 이 본회의 표결에 가기까지는 최장 11개월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때까지 끌고 가는 거는 선거구 획정도 그 전에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더라도 그 전에 해야 되고 또 가장 좋은 거는 한국당까지 같이 협상에 참여를 해서 이 안을 놓고 하든 아니면 각 정당에서 내놓은 또 다른 안을 놓고 협상을 하든 그 전에 합의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